가족들과 함께 해야 할 주말 오후, 공원을 채운 사람들의 대부분은 노인이었습니다. 이들이 집 밖으로 걸음을 옮기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노인들에게 직접 이유를 묻기로 했습니다. 네, 시간 보내느라고 나왔어요. 집에는 뭐 애들이 있는데 나이 먹은 사람이 안고 있어 어떻게 밤에 가대. 아이 그냥 뭐 이제 다니러 오는 거죠. 비 오는 날 빼고는 뭐 집에 뭐 특별한 볼 일 있으면 못 오고 비 오는 날 빼고 다 올라오지요. 누구 친구 만나고 그러다가 시간이 남아서 지금 집에 들어가면은 너무 빠르잖아. 좀 늦게 들어가는 게 좋지. 우리나라 노인 2명 가운데 1명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특히 혼자 사는 노인 10명 중에 2명 이상은 하루 3끼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준비 없는 은퇴로 가난에 시달리는 노인들은 도로에서 폐지를 줍고 무료 급식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40만 명에 달하는 홀몸 노인들은 정책 사각지대에서 외로움과 질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 준비되지 않은 장수의 축복. 과연 우리의 노후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2017년 작년에 이제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는데 이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는 것은 이제 전체 인구 100명 중에 14% 이상이 65세 이상이라는 얘기거든요. 실제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비율은 이미 2017년 14%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총 한 18년 정도 걸렸는데 이 다른 OECD 국가들이 대체로 한 20년, 뭐 70년, 80년 이렇게 걸린 나라들도 있는데 그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한 단계 옮기는데 급격히 빨리 된 거죠. 갑작스럽게 길어진 노년기. 그들에게 힘든 것은 단지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한 외로움. 그것이 그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노인분들이 갖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그 소득 보장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또는 뭐 정서적인 외로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보다 본격적인 이제 사회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갈 데가 없어. 집에 있을 수가 없잖아. 집에 식구들이 노인들은 나가는 게 좋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 또 노인이 집에 있으면 외롭잖아. 조금 외롭지. 조금 외롭고 이렇게 여럿이 만나서 저기 하면 즐겁고 시간도 가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혼자 있으면 외로워. 당연하지. 그걸 뭐 물어보나 말이지. 지금도 사는 의미 자체가 몰라. 왜 사나.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의 42%는 60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였고, 이러한 수치의 노인 우울증은 우리나라를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한다라든가 또는 이 부모를 부양하는 그런 관계 면에서 이 부양 의지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 개인의 어떤 가족이 담당했던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하다는.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 중 7%는 독거노인이고, 이 말은 노인들 중 절반이 홀로 거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독거노인들은 사회에 관심받게 소외된 채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질환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OECD 국가 노인 빈곤율을 조사해봤는데 우리나라가 49.7%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은퇴했는데도 돈 때문에 자기가 생계를 적절하게 해내지 못하고 여가를 적절하게 갖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한국의 노인들이 좀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있어요. 어려운 점이 많죠. 돈도 없고 살아가기 힘드니까 병원 같은 거 갈래도 돈이 있어야 가죠. 노인네들이
돈이 있어야지. 돈 없으면 갈 수도 없잖아요. 힘들고. 왜 흉흉한들은 나 혼자 입에 펼치려기도 힘든데 병원 시세 지니고 살면 나는 못 살지. 나 같은 사람은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뭐 돕고 싶은 거 못 돕고 그 살잖아. 그냥 일생 나 먹고만 산 거 뺏겨. 노인들이 겪고 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들. 하지만 우리는 이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사회도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있습니다. 안산시 단원구 노인복지관에서는 건강한 사람,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이 있고요.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 프로그램들, 근데 경제적으로 괜찮은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노인들의 어떤 신체적이나 경제적,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고요. 이런 노인복지관의 어떤 이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있는 거는 그런 노인들의 여가 생활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이제 기반 조성이 되는 거고요. 그분들의 어떤 우울이라든지 답답함들을 풀어줄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노인들은 복지관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만족감을 느끼고 그들이 겪는 정서적인 고통을 해소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만나고 즐겁게 이제 하니까 그냥 요가 갖고 뭐 네크레슨 이런 거 하는 건 이제 건강을 위해서 하니까 막 몸을 움직이면 하니까 앉아서 하거든 이제 불편하니까 노인네들이라 그런 게 좋지. 그리고 이제 가요 같은 거 하는 거 다 하는 게 재밌은 게 다 나는 안 빠지고 다 나와. 정신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그리고 노인들 스스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도 가까워서 좀 일자리 좀 알아봤지. 그냥 있는 것보다는 낫구만. 뭐 활동하니까 좀 좋지 뭐. 한 달에 여기서 일을 하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받아요. 독지관에서 이렇게 배정해서 나오거든요. 한 몇십만 원 받잖아. 일하고 노름연금 받고. 그러니까는 우리 같이 벌이 없고 자식한테 많은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그래도 병원도 갈 수 있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도움의 손길이 모든 노인들에게 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책의 사각지대는 노인들 사이에서 차별과 상대적인 박탈감을 낳았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중에서 신청하면 노인 일자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는 좀 전체 전반적으로 예산적으로 턱없이 이제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요. 소득 기준이 너무 낮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정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구조가 있어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아들과 딸이 있거나 이 사람들이 뭐 돈이 있으면 또 안 돼요. 자식들은 다 지금껏 살려고 나가서 살고 나만 내가 떨어져 있는데 자식이 있다는 느낌만도 내가 아무 혜택을 못 본 때 그게 좀 아쉬울 때가 있어. 근데 나는 그런 걸 혜택을 못 본 게 항상 아주 비좁 그냥 아쉬운 세상을 살잖아. 노인들의 자구책과 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노인들은 계속 아파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해답은 없는 것일까요? 앞으로도 국가가 정책적인 재정을 지원해서 많은 노인들, 필요한 노인 모두는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지 이 사람들이 살 수가 있다는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어르신이기도 하지만 선배 시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어르신만 돼서 계속 대접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직까지 힘, 우리의 능력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서 다시 대한민국 사회에서 또한 시민사회에서 힘과 격려를 해주는 그런 분들이 될 때 우리가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다시 좀 더 행복하고 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인들이 겪는 고통은 노인과 사회, 그 어느 한편만의 일방적인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노인과 시민들, 그리고 사회 전체가 공감과 관심을 바탕으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 하나가 변화의 불씨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요?